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 그리고 이틀 연속 사준 기관, 오늘 밤에 유럽에서 나올 돈에 대한 기대, 미국의 지표까지 좋았습니다. 이 모든 학작품이 오늘 코스피를 2030선 이상으로 장중 끌어올렸었는데 종가가 2030까지 와 닿았을까요? 잠시 후에 종가 확인해 보겠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 밤에 있을 유럽 2차 LTRO 기대감으로 1110원대 안정화됐었는데 종가는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환시장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종가까지 먼저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발 훈풍과 2차 LTRO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2월 29일 마감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루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2010선을 회복하면서 장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요. 단숨에 빠르게 회복하면서 지수 2030선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상승폭 소폭 반납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26.56포인트 상승한 203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주춤하던 외국인이 시장에 돌아오면서 오늘 3,6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 역시 2천억 원 가까이 동반 매수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3포인트 오르면서 출발한 지수는요, 장 초반 544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 소폭 반납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95% 상승한 54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히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오늘 169억 원 매도세 보였습니다. 개인만이 오늘 저가 매수 행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유럽의 2차 장기 대출을 앞두고 위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오늘 1,120원대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5원 80전 하락한 1,118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 장중 120만 5천 원의 최고가 기록했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이 쌍그리 매수하면서 120만 6천 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3%대 강세로 마감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6.54% 오르면서 28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하이닉스도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생명 2.13% 오르면서 9만 1,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71%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서울반도체 2.52% 오르면서 26,4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은 반면에 1.14% 밀리면서 오늘 11만 2,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젠백스는 연일 큰 폭으로 주가 상승했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5.99% 오른 4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연구소는 3일째 하락했네요. 4.96% 밀리면서 오늘 92,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대부분의 업종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운송 장비 업종이 3%대 강세 보였죠. 먼저 자동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3인방이 모처럼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엔화 약세에 내내 부진했던 현대차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 21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6.54% 급등했고요. 만도와 쌍용차도 4%대 강세 보였네요. 조선주들이 잇따른 수주 소식에 연일 강세 보였습니다.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1.95% 강세 보이면서 33만 9,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2%대 강세 보였네요. 대우조선해양은 덴마크 해양 플랫폼 수주 소식에 나흘째 상승하면서 오늘 35,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 훈풍의 건설주 역시 연일 강세 보였는데요.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 3%대 강세 보였고요. 현대산업도 5.54% 오르면서 오늘 24,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두산건설과 GS건설도 1%대 강세 보였네요. 엘피타 효과의 IT 대표주들도 연일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장중도 최고가 경신하면서 120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하이닉스는 3만 원 되찾으면서 오늘 3만 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2%대 강세 보였고요. LG전자도 3% 넘는 강세 보이면서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국내 LED 관련주들이 향후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오늘 서울반도체 2.52% 강세 보였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3.23% 올랐습니다. LG이노텍 역시 7.87% 급등하면서 95,9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선종국 회장의 비리 혐의로 연일 급락했던 하이마트와 유진기업이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는데요. 먼저 하이마트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마트 2.26% 강세 보이면서 오늘 58,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유진기업도 기관이 물량 사들이면서 오늘 6.74% 급등한 4,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의도 쪽 시각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으로 갈게요. 김중원 연구위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960, 70까지 조정받다가 올라가는 거 아닐까 했는데 의외로 1990까지만 조정받고 이번 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2030에서 정확히 끝냈네요. 네, 그랬습니다. 또 뉴욕 다우 산업지수가 소비지수 호전과 유가 안정 영향으로 주요한 지수대인 13,000을 돌파하면서 상승한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금일 그래서 국내 증시도 2030까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0의 2차 유동성 공급 기대감, 그리고 미국 경기지표 호조, 그리고 오늘 발표된 통계청의 한국 1월 산업활동 동향 모두 양호한 수준을 기록해 유동성 효과와 경기 회복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증시가 상승 흐름을 기록한 걸로 해석되는데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운송장비, 은행, 건설, 전기, 전자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동안 제가 잠깐 오늘 이제 종가상 완전한 집계가 끝난 수급을 보니까 놀랍네요. 외국인이 사흘 만에 돌아와서 5천억 넘게 현물을 순매수해 준 것으로 나옵니다. 이번 주 후반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기관도 사고 유럽에서도 돈 푼다. 3월도 역시 유동성 장이 될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5천억 중에 동시호가 시간에 2천억을 외국인이 매수 집중하면서 지수를 높인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유동성 랠리가 3개월 차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이제 조정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아직은 조정보단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3월 적정 밴드를 한 1930에서 21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타난 신공급 증시 강세, 상품과 금 가격 동반 강세, 그리고 미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점, 이런 부분은 최근 과거 유동성 랠리 때 나타났던 모습과 모두 동일한 모습이라서 결국 2012년 증시 상승을 과거와 같은 유동성 랠리로 정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국제유가수 절대 수준이 너무 높고 엔화가 약세를 기록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본 유동성 랠리가 실적 장세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통상 유동성 랠리 기간이 5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실적 장세로 연결되지 않아도 그 정도의 기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3월부터 증시를 조정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 특히 1월 지역별 외국인 매수 동향을 보면 아직까지 유럽계가 당연히 좀 많게 나타납니다. 유럽계 비중이 한 47%인데요. 과거 보면 유동성 랠리 기간에 미국계 자금이 가장 큰 매수를 보였는데 1월에는 아직 27% 정도밖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유동성 랠리 중후반, 과거와 같이 미국계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3월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업종별로 좀 보면 유동성 랠리 기간에 초반에 보면 보통 통상 은행, 증권, 건설 업종이 좋은 상승률을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유동성 랠리 전체로 보면 당해 실적 전망이 양호한 업종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유동성 랠리 기간에는 반도체와 조선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네, 반도체, 조선의 트로이카까지, 그죠? 근데 NH투자증권에서 3월 증시 밴드를 1930에서 2100, 2100은 많이 부릅니다만 1900 한 6, 70, 좀 낮게 봐도 1950이던데 1930이면 밴드가 170포인트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글쎄요, 최근에 가서 네. 사실 월간 전망할 때 좀 증시 변동성이 클 때는 200, 그리고
변동성이 적으면 이제 150까지 낮추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변동폭을 좀 밴드를 좀 줄인 편인데도 최근에 증시에 대한 안정이 기반되면서 실제 밴드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의외로 돌아봐서 NH투자증권의 1930이 또 딱 맞아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3월 증시 전망 관심 업종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중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또 딱 부러지게 분석도 잘 해주시는지. 이제 또 만만치 않게 딱 부러지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2월장 서머리하고 3월장 미리 한번 내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동서문 지점에서 우리 어여쁜 강보경 대리님이 나와주셨고 오늘 SK증권 일산 지점에서 안경을 오늘은 안 쓰고 나오신 신민승 과장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우리 강보경 대리님 원래 이쁘시고 안경 괜찮았는데 왜 벗으셨어요? 뭐 하도 말이 많아서 오늘은 벗고 나왔습니다. 뭐 회사에서 별로라고 하던가요? 아니 뭐 회사에서는 딱히 얘기가 없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여자친구분이 지인분들이 이제 좀 왜 안 예. 쓰던 안경을 갑자기 쓰니까 좀 뭔가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느낌 이상하니까 다크서클 없으니까 빨리 빼라 그래가지고 오늘 빼고 나왔습니다. 네,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여자친구분이 별로 안 좋아하신 듯한데 또 딱 부러지는 얘기로 안경 이상 만회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장이 아니죠. 내일 모레장 3월장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장 이슈가 될까요? 3월 증시 전망과 전략은 다들 2100까지 부르는 상황 속에서 두 분 코스피 상단까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 오늘 밤에 있습니다. 내일 아무리 노시더라도 이건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LTR로 유럽 채권시장 반응을 주목하자라는 부분 알아봅니다. 세 번째, 늘어나는 대차장고 공매도 주의보. 그래 올라갈 만하면 꼭 공매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 종목 공매도 많이 쌓일진 않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엔화 약세로 그간 타격이 봤었던 자동차주 오늘 큰 폭 올랐죠? 반등 노리는지 계속 들고 있어도 좋은지 마지막으로 실적 개선 기대되는 중소형 종목들 역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떤 종목 사도 좋은지 리스트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아주 위트 있으셨던 김중원 애널리스트는 NH투자증권에서 2100까지 본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우리 강보경 대리는 메리츠종금증권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3월 지수 밴드 전망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상단은 동일하게 2100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하단은 저는 20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2000포인트를 얼마 전에 살짝 깨고 올라오긴 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포인트는 21선이 놓여 있는 자리인데요. 이 21선을 만약에 깨게 되면은 일단 그 밑에 11선까지는 약간 좀 자리가 좀 괴리가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 비중을 약간 축소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21선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20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신민승 과장님은요. 2000이 지지선이 될 수도 있다. 사실은 일부에서 비슷한 얘기도 저희가 한번 들었었거든요. 예, 뭐 지금 2000이나 뭐 1950이나 좀 분간이 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상단은 2100으로 아까 강 대리님과 의견이 같고요. 뭐 하단은 저는 1950까지는 열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예. 보면 뭐 1950이라고 하면은 현재 지수에 대비해서 한 80포인트 정도니까 지수로 한 4% 정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선 뭐 차트나 이제 21선 위주로 보면은 이제 지수 밴드로 보면 일단은 2000선이 맞다고 보는데 그 외에 이제 의외의 돌발 변수가 하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3월 달에는 뭐 만기, 동시 만기뿐만 해가지고 뭐 국채 만기 해가지고 국채가 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 관련해서 또 괜히 또 우려감 이런 얘기 나오면은 4% 정도는 이제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1950 얘기는 많았어요. 김중원 연구위원님은 1930도 보셨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래도 기대감이 크죠. 많은 분들이 3월달 2100까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세부적인 전략을 좀 미리 짜보는 것 의미가 있겠습니다. 강보은 대리님, 기간 조정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 나눴던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 얘기가 많으시던데. 아무래도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베팅하는 전문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일단 상승을
여기서 추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은 몇 가지 깔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월에도 좀 점진적인 유동성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현재 상황은 유동성 랠리의 초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심지어 있겠습니다. 초입입니까? 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전까지는 제가 미니 유동성 랠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한두 가지씩 확실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2014년까지 뭐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한다던가 뭐 FRB가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단기로는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이나 뭐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옮겨가고 있다는 게 확실히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돈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그나마 감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유럽 국채라던가 아니면은 정크본드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자금까지 다 유입이 되면서 뭐 우리 시장만 해도 8주간 한국 관련 뮤추얼 펀드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지난주에는 1주 정도 잠깐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 추세가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흥국 쪽으로 계속 자금이 유입된다는 점 그리고 펀드 환매나 랩 환매가 지금 어느 정도는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2,000포인트대 빠져나갈 물량들은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라는 관점에서 투신의 매수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는 외국인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다면은 3월은 어느 정도는 기관이 주도할 수 있는 장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빅 랠리, 빅 유동성 랠리의 초입 구간이다 하셨었는데 신민승 과장님의 전략은요. 사실 2,100까지 간다고 해도 모든 종목이 같은 상승률로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뭐 요즘에 삼성전자 위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미국에서는 이제 애플 이쪽에 좀 몰리는 경향이 지금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리포트를 하나 보니까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이제 체감 지수는 현재 1,800 정도에 불과한 게 사실이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2월달, 1월달까지는 이제 대외 변수에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은 3월달부터는 대외 변수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이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까지 유럽에 하도 얻어맞으니까 관심 못 가진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아파 2,000포인트 시대가 이제 당분간 도래할 것이라고 보는 이제 예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그에 발맞춰 가자면은 이제 2,000포인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주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600부터 2,000포인트까지 오를 동안에 못 올랐다는 거는 저평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외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따라서 저평가보다는 오히려 고성장 위주의 이제 이따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적 개선, 특히 실적 중에서도 이익 모멘텀이 한꺼번에 증가하는 거, 매출액뿐만 아니고 영업이익까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대외 변수보다는 국내 이제 개별 종목 수익률 게임에 좀 초점을 맞추고 3월 달에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업종별 차별화, 종목 슬림화, 일부에서도 우리 신승윤 대표님도 이런 비슷한 언급하신 바 있는데요. 고성장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마 종목까지 언급해 주실 거예요. 이따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빠르게 좀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LTRO 코앞, 바로 오늘 밤이죠. 유럽 채권 시장을 주목하라라는 부분인데 신민수 과장님, 예. 뭐 규모에 대한 논란도 있고 당초보다는 기대치가 좀 낮아져 있지만 규모가 뭐 그렇게 의미 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우선 뭐 규모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노이터에서 나온 전망치가 평균값이 한 5천억 유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최고로 바라보면은 뭐 7,500억 정도, 최저로 바라보면 한 2천억 정도 유로까지 지금 뭐 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은 규모보다는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 이 말씀부터 드리고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현재 월가 예상치보다 만약에 유로가 좀 2천억이나 3천억으로 낮게 이제 규모가 형성될 경우에 시장에서 참여자들의 반응은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위기가 많진 않구나 하는 안도 랠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안도 랠리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증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안도 랠리가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이제 5천억 유로보다 좀 많은 뭐 7천억 유로나 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기대는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기대감은 이미 반영되는데 향후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었나 하는 불안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유로 정도로 그냥 딱 매듭 지어졌으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제 결론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규모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은 어떻게 보면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리자면은 유럽 시장에서 이제 채권 쪽에 이제 그 LTR 쪽에 이제 결과가 발표치가 나온 다음에 그날 지수가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거를 좀 유심히 보시고 그날 음봉이면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날 양봉이 출현되는 경우에는 향후 랠리 쪽으로 좀 더 보셔도 좋지 않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LTR로 그냥 다들 기대치는 평균 5천억 유로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럽 시장의 반응이다라는 거. 음봉이면 조금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얘기를 좀 나눠볼 것은 늘어나는 대차 잔고 공매도 주의보라는 부분인데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공매도가 많으면 어째 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올 초 대비 그렇게 공매도, 대차 잔고가 늘어난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차 잔고라고 하면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수량을 말하는데요. 보통 90% 정도를 외국인이 많이 빌린다고 합니다. 이 대차 잔고, 그러니까 즉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파는 공매도로 이용하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을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물량이 지금 최근 들어서 올 초 대비해서 56%가량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대차 잔고가 느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종목들이 어느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이 현대산업개발인데요. 현대산업개발이 그냥 단순하게 2월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2월 초 대비해서 대략 한 67%가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게 NC소프트, 두산, 한정기술, 삼성테크윈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SK네트워크스, 삼성전자도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종목과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 지금 양극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제시해드리는 종목은 그냥 제 의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치가 나타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 잔고가 계속 대차 잔고 계속 늘어나는지 조금 더 추적을 하시면서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까지 조금 현대산업부터 삼성전자까지 좀 살펴드렸고요. 하락하면 좀 무섭게 빠질 수 있다라는 그 후보들입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나저나 삼성전자가 공매도 대상이라는 거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삼성전자를 잠시 후에 보겠지만 포트도 갖고 계신 분으로서 한 말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주신다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대차 잔고 늘고 있다는 점, 외국인이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또 그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예.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저도 오기 전에 삼성전자의 대차 잔고를 한번 체크를 하고 왔는데 일단 한 달 전 정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가는 그대로 고점에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관망세를 좀 유지하면서 보시고요. 만약에 하락할 타이밍이 온다면은 그 부분에 대차 잔고를 HTS 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면서 트레이딩에 좀 임하셔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삼성전자 포트를 우리 강복용 대리님이 담고 계시거든요. 잠시 조금 쉬운 그냥 평범한 주가 차트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가 전망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엔화 약세로 타격 입은 자동차주 반등놀이나 이 부분인데 오늘 기관이 순매수로 운수장비 업종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외국인도 꽤 많이 샀고 무엇보다 모비스가 6.5% 급등해서 끝났다는 것이 참 재밌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 대형주의 또 달인이신 강복윤 대리님께 자동차주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오늘 급반등의 원인 역시 수급에 있는 것인지 여쭤보죠.
자동차주를 갖고 계신 분들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저 역시도 뭐 일단 포트를 IT로 많이 담아놓긴 했지만 기존에 많이 담아놨던 자동차를 어떻게 할지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최근에 N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일단 달러당 80엔을 돌파하면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거기다가 유가가 여기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면서 일단 양쪽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오늘 반등을 주긴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번 고점을 이미 이제 넘어서면서 일단 추세가 많이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차는 추세를 깨지는 않았지만 박스에서 그대로 갇혀 있는 모습, 모비스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뭐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조금 더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지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N달러 환율이 지금 여기서 N달러 환율에서 지금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도요타 주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도요타 주가 그림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엔화의 흐름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11월 저점 이후에 40%가량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일단 N 약세 부분이 도요타에게는 그래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상대적으로 우리한테는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차트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전략을 제시해 드리느냐. 일단 비중을 여기서 더 늘리는 것은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유가가 하락 반전하거나 아니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 일단 수량을 늘리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커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우선 비중을 가지고 가시되 박스권 상단에서는 비중을 약간 축소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IT나 관련 뭐 대체에너지 관련주라던가 이런 쪽으로 종목 교체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오늘이나 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는 오늘 상승이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가 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오히려 약간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바꿔볼까? 요거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갈게요. 실적 개선 기대되는 중소형 종목들. 그래요. 조용히 신고가 내는 중소형 종목을 내가 포트에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흐뭇하기만 한데요. 아까 신민승 과장님 뭐 고성장주 결국 여기에서 해답이 나오는 겁니까? 예, 뭐 아까 그런 말씀드린 맥락과 같은 맥락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2,000포인트에서 뭘 사야 될지 이제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결책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예. 일단 현재 IT 부품 쪽과 IT 부품 쪽은 지금 현재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소재 쪽과 이제 음식료 쪽까지 해가지고 제가 몇 개를 들고 왔습니다. 우선 기준이 될 만한 것은 2012년도에 실적이 좀 눈에 띄게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이제 당사에서 애널리스트가 이제 연구한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IT 부품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종목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5종목을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1,000억 이상, 5천억 정도 미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넘어가 버리면 약간 중대형주로 분류돼서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수익률 게임하기 좀 어렵고 1,000억 미만은 이제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분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탑스부터 먼저 보시면은 일단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인탑스가 이 중에서는 제일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EPS 성장 예상률이 지금 15%는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현재 2012년에 평균 지금 ROE 평균이 13%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일단은 상회해야지 일단은 고성장주로서 부각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포인트대에서는 이제 너무 저퍼주, 저 PBR주보다는 이제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PBR은 제가 갖고 왔지만은 저희는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PBR보다는 가급적 PER 위주로 좀 그나마 관심을 두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IT 부품 쪽에서는
심텍, 일진 디스플레이, 연일 뭐 이제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고 와이솔도 마찬가지고 뭐 네. 유진테크도 거의 뭐 신고가에 왔습니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가에 근처에서 어떻게 주식을 사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건 맞습니다만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향후 이 종목들이 더 갔을 시에는 이제 현재 신고가가 아닌 현상이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품종은 이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위주로 이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 소재 관련주는 이제 네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소재 관련주는 이제 휴스틸, 한국철강, 대한유화, 국도화학 이 네 종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화면 보시겠지만 EPS 성장률은 휴스틸을 제외하면은 이제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뭐 18%에서 많은 경우 이제 국도화학의 경우 52%까지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국도화학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어서 이제 탑픽으로 꼽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네 종목 위주로 소재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실 분들은 이 네 종목에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료 관련 이제 세 종목이 있습니다. 음식료는 이제 3월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흔히 많이 아시는 뭐 빙그레하고 롯데 삼강 이쪽이 있습니다. 롯데 삼강은 현재 주가가 지금 뭐 40만 원대인데 이 주식에 이제 꼭 주가 절대적인 주가를 보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으로 보면 역시 이 종목이 역시 5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주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이제 택해온 이유는 7월 달에 이제 여름 이제 6월 7월에 여름 시즌에 보면 이제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데 네. 주가는 보통 이제 옛날에는 한두 달 전에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투자자들이 너무 스마트해지셔서 석 달, 넉 달 전부터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매매하실 때는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종목,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밑으로 터지지 않고 횡보 또는 위로 올라가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매매에 동참해보라 이 말씀을 한꺼번에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CGN 나오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테마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테마주는 뭐 많은 테마가 있습니다. 뭐 정치 테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치 테마는 제가 요즘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들 생명과 매도 이후에 지금은 이제 매도가보다 좀 내려왔지만 어쨌든 정치 관련주들은 이제 그 부각된 다음에 한번 내려오면은 다시 회복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안철수 연구소도 예, 뭐 이제 뭐 최근 뭐 5주 뭐 신저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안철수 연구소랑 메디포스트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끝난 주식이라까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으로 이제 테마가 이제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테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3월에는 공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노란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좀 좋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황사 테마주가 이제 3월에는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 부각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역시 투자자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종목을 몇 개 불러드리면은 위닉스, 뭐 휴비츠, 뭐 여기 자막에 나오네요. 성창 에어테, 뭐 웅진코인 대형주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KM액이라는 이제 중소형 주까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들은 이제 거래하실 때는 거래량을 유심히 보시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같이 매매에 동참하시고 거래량이 감소할 때는 이제 테마가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매에 유념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좀 발빠르게 움직이자라는 측면에서 황사 테마도 언급하셨고 실적 좋아지는 고성장주, 중소형주를 몇 가지 이렇게 갖고 나오셨는데 지금껏 쭉 얘기하신 한 종목이 뭐 10개는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20개 예. 가까이. 지금 당장 말씀하신 거 좀 좋게 보고 다 매수 들어가도 되는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격도나 이제 기술적에서 너무 부담이 큰 거는 조금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도 이 중에서 내일 이제 시초가에 매수할 종목도 오늘 이제 후반부에 준비를 해왔고요. 따라서 이 종목들은 저 나름대로는 이제 저희 당사에서 보고서도 있고 해서 크게 이제 실적이 적자 기업도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전망치니까는 그거에 유념하셔서 이제 너무 추격 매수만 하지 않기를 지금 투자자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잠시 후에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한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 종목 쉽게 따라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3월장, 당장 3월 첫 거래일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 공개 받아볼게요. 네, 3월장에서 2,000포인트 깨지기 힘들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강보경 대리만의 전략이 있다면요. 아까 자동차는 교체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대상도 궁금합니다. 지금 내일 당장 이슈가 있죠. 뭐 네덜란드하고 핀란드에서 그리스 2차 구제금융 관련해서 표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ECB에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뭐 이전
하고 거의 같은 규모일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단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관점에서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아까 제가 2000포인트 21선이 놓여 있는 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살짝 이탈을 하더라도 21선은 금방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눌림목은 매수 기회로 삼아서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약간 소외되는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은 이 틈을 이용해서 뭐 순환매 돌 때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업종을 말씀드리자면 1분기 때 실적이 호정되는 IT 그리고 최근에 해외 플랜트 쪽에 수혜를 받고 있는 건설, 플랜트 기자재, 뭐 태광,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STS 반도체나 지금 네페스 같은 종목들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IT에 또 약간 시스템 반도체까지, 건설에 또 약간 더 넣어서 플랜트 기자재까지 이렇게 해서 또 관심 종목으로 눌림목 시 매수하자, 강보경 대리만의 전략이었고요. 그다음에 신민순 과장님은요. 일단 슬림화, 차별화, 기관의 수익률 게임에 들어가야 된다 내 종목이 그런 전략이시잖아요. 예,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뭐 지수 전망치나 뭐 수익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종목이 이제부터는 많아지면 안 됩니다. 뭐 투자자분들께서 흔히 뭐 백화점 매매해가지고 뭐 10개, 20개, 뭐 30개까지 갖고 계신 분들을 저도 봤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수익률 게임이 심화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기관에서 수익률 게임이 다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아직도 대응을 못 해가지고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종목을 5종목 미만으로 가급적 뭐 3종목 미만이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수익률 게임이 이어나간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게임 이제 종목들은 기관에서 매도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역시 고점 대비 3%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는 이제 유념히 보셨다가 같이 매도도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발빠른 매매를 동참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출액만 늘어나서는 절대 안 되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늘어나는 기업 위주로 이제 투자자들께서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슬림화를 해라. 백화점식 종목 포트폴리오 안 된다 하셨는데 그렇게 종목을 좀 쳐낼 때, 네. 압축할 때 어떤 순서대로 좀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일단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횡보를 하더라도 횡보하는 것도 이제 우하향으로 횡보할 수도 있고 우상향으로 횡보할 수 있는데 네. 우하향으로 횡보하는 건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쳐내는 원칙으로 쳐내고요. 이제 우하향으로 횡보한다고 해서 그 손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날 당일 이제 많이 지수가 올라간 것은 삼박자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2번 나오면 세 번째 날은 반드시 조정이 나온다는 법칙인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 삼박자 법칙에 따르면은 세 번째 날 고점 대비 3% 이상 빠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가급적 이제 현재는 IT 쪽에 많이 기관이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에 그날 당일 HTS 켜도 나옵니다. 이제 HTS에서 업종별 이제 수급을 보시고 그 수급에 맞춰서 이제 같이 발빠르게 참여를 하시면은 보다 이제 2000포인트에서 사실 2100포인트 올라가도 이제 딱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지수 한 올라갈 폭이 한 4% 정도인데 4%보다 더 좋은 상대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발빠른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마억 속가내기의 어떤 방법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 종목 공개를 받아볼 텐데요. 우리 강보경 대리님 이미 삼성전자하고 한국화본 고유가 컨셉의 종목도 갖고 계시거든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네페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까 시스템 반도체.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FPCB나 지금 여러 가지 장비 업종들 중에서 뭐 고점 돌파 이후에 좀 강해지는 모습도 있는데요. 일단 차기 주도주는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고점 부근에서 장중에 고점을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약간 눌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네페스가 하는 일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는 최근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쪽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사양 프로세서의 역할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첨단 패키징 기술 WLP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70% 이상을 지금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쪽 시장이 향후 4년간 계속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 지난주였죠. 삼성전자에서 화성의 부품 단지를 조성한다라는 기사를 제가 찾아봤었는데
여기서 7조를 투자하는데 시스템 LSI와 아몰레드 쪽을 집중해서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일단 투자 계획까지 접목이 되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영업이익률이 20%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상반기에만 28%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두드러지는 업체다라고 보면서 좀 메리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매수가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굉장히 이격이 지금 현재 만만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올해 실적이 계속 급격하게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비싸다라는 관점이 있었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박스권 돌파하면서 여기서 이제 최근에 박스권 돌파하면서 여기서 추가로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가격은 여기서 살짝 눌리는 자리인 18,500원 선 정도면은 일단 분할해서 들어가 보시고요. 목표가는 추가로 상승해서 고점 돌파 이후에 2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여기서 17,5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선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 이제 막 돌파 시작한 시스템 반도체 쪽 오늘 네페스가 강보경 대리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눌림 매수 얘기 들어봤고 신민수 과장님은요. 아까 그 말씀하신 리스트 가운데 한 종목이겠군요. 예,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그 종목 중에서 심택이라는 종목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심택이라는 종목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최근에 안 가지셨겠지만 이 종목 역시 이제 연성 PCB라 그래서 플렉서블 PCB 관련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 회사 홈페이지 제가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대문짝만 이렇게 나옵니다. PCB와는 이제 세계 최고 이제 거래량이 제일 많은 회사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가장 좀 우선시되는 회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EPS 성장률이 올해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께서 좋아하시는 PER이 현재 10 이하 정도로 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한 4,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도 지금 현재 투자자들께서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관심을 좀 현재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관심을 조금 이제 받기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관심을 좀 더 받는다면 시가총액 한 5천억에서 5,500억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반도체형 PCB 이제 기업인데 모듈용 및 이제 디램 쪽으로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강세인 상황에서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는 뭐 디램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심택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단점이 이 종목 역시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에 좀 유의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최근에 2월 초에 한번 거래량이 한번 크게 한번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한 8% 정도 올라간 적이 있는데 아마 요 부분 요 아래에서 하셨다면 이제 흔히 이제 속된 말로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바로 요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 신의 한 수는 놓쳤더라도 이제 거래량이 솟고 올라간 상황에서 횡보하다가 어떻게 보면 좀 빠지는가 싶었는데 21선 라인을 지켜주면서 다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 상태고 수급을 같이 보시겠으면 이제 기관에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두 번 들어왔는데 들어온 자금은 연기금입니다. 이제 주포가 연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이 이제 투신이나 뭐 동네 바보형이 외국인보다 훨씬 더 매매를 잘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믿어보도록 하겠고요.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손절 라인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녹색 선을 그거는 14,0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은 이전 고점이었던 18,000원이 조금 못 미치는 한 17,000원 정도로 일단 목표가를 잡아보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시가총액이 아까 말씀드린 5천억에서 5,500억 요 사이로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정도 되면 단기적인 과열이 나오지 않나 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우선 한 달 목표가 잡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금을 한번 믿어봅시다. PCB가 요즘 또 대세인데 심택 종목이 우리 신민수 과장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IT 부품주 두 개가 나왔네요, 오늘. 자, 강봉인 대리님 기존 포트폼에서 AS 받아볼게요. 삼성전자 축하드릴게요. 안 봐도 수익이 올랐을 것 같아요. 30%나 갖고 계셨고 원익 IPS, 한국카본, 그리고 SK가 있었습니다. 현금 30%였군요. 자, 거의 목표가에 다 온 한국카본과 거의 다 왔다가는 살짝 빠진 지주회사 SK. 다들 지금 신고가 부분이에요. 목표가 상향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수익률 좀 보십시오. 삼성전자도 6% 이상 꽤 좀 늦게 샀다 싶었는데 지금 오늘 120만 원 또 돌파해서 120만 9천 원까지 갔습니다. AS 시작해 주시죠. 일단 두 개 종목 목표가 상향 종목 먼저요.
우선 SK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최근에 왜 이렇게 올라오냐라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SK가 최근에 그 LNG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회사 쪽에 LNG 관련 자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SK E&S 그리고 SK 해운, SK 건설, 뭐 전반적으로 SK 관련 플랜트까지 하는 업체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종목들이 비상장이기 때문에 지주사인 SK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밸류가 싸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가볍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17만 원 달성을 했는데요. 목표가를 새롭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조금 올려서 지난번 고점 부근인 18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서 상승 여력 한 8% 남짓 상승 여력이 있는데 일단 지난번 고점까지는 한번 가지고 가 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여기서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여기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공매도 물량을 현재 현물에서 다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만 해도 외국인이 1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외국인이 여기서 현물을 사지 않고 대차장고에서 공매도 물량이 늘어난다. 그렇다면은 좀 걱정을 해야겠지만 현재는 걱정을 하실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꺾이는 시점까지는 그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목표가를 상향하는 한국카본인데요. 오늘 장중에 지난주에 7,5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목표가를 다시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서 뭐 셰일가스 관련해서 LNG 본행제 관련 업체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이격도 아직까지는 만만한 상황이고 그리고 수급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외국인과의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이틀째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 감안하시면서 여기서 8,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원익 IPS는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세는 못 내고 있는데 현재 제가 주목해야 되는 투신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이 원익 IPS가 만약에 살 종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지금 기관 매수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카본은 올려도 더 가네요.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수익률 굉장히 양호하네요. 자, 강봉윤 대리님에 이어서 이번엔 신민승 과장님 기존 포트 볼까요? 타이거 레버리지 안 팔고 들고 있습니다. SK가 있다면 SK CNC를 우리 신 과장님은 들고 계시고요. 현대상사 그리고 심팩 지난주에 언급하셨었죠. 자, 안타깝게도 심팩은 매수가 오지 않아서 안 잡힌 모양이고요. 현대상사가 의외로 상사주 다 괜찮았습니다. 지금 뭐 편입일 대비 10% 넘게 수익 꽤 괜찮네요. 타이거 레버리지도 계속 뭐 코스피 괜찮기 때문에 16% 이상 수익 중이고 SK CNC가 추가 매수했는데 수익이 조금은 기대만큼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AS 해주실까요? 예, 우선 SK CNC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SK CNC와 SK가 제가 이제 합병되면 대충 주가가 맞춰지지 않겠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병 가능성이 조금 낮아져가지고 SK는 이제 셰일가스나 LNG선 때문에 올라가고 제가 왕창 사놓은 SK CNC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쌍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노려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현대상사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사는 제가 산 날이 지금 마우스로 표시되는 한 2월 16일 정도에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신의 한 수라긴 좀 약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눌림목의 매수가 좀 잘 돼가지고 이제 투자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산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가 이제 중형주가 소외가 된 시장이었는데 중형주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대형주가 가면은 중형주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업종이나 종목은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가는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정도 현재 잡고 있는데 다음 주 돼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거 레버리지는 현재 지수가 2030입니다. 그래서 2030이니까 당연히 이제 신고가 부분이겠고 이 종목 역시 이제 12,500원 또는 13,000원 정도 되면 지수가 이제 2,1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매도에 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AS 받아봤고요. 오늘 앞서 강보윤 대리님의 오늘 관심 종목은 네페스였고 신민승 과장님의 관심 종목은 심택이었습니다. 네페스는 눌림목 매수, 심택은 금요일장 열리면 시초가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보윤 대리, 신민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개월 만에 처음 코스피가 2030까지 밟았습니다. 내일 잘 쉬시고요. 그래도 2차 LTRO 규모 정도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내일 모레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